지난해 11월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A군을 기억하십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며칠 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4명에게 장기징역 7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교적 중형이긴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보다 가볍습니다. 재판부는 끔찍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만 14세에서 16세의 소년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A군은 가해 학생들의 폭행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 학생들은 끝까지 A군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자들에 대해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뉴스는 청소년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이 뒷골목에서 날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잔인한 범죄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만 16세였던 주범 김양과 공범인 만 18세 박양의 나이는 소년법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같은 해 연이어 일어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의 잔인한 폭행과 반성 없는 태도 역시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고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유명해지겠다거나 신상털이를 당하면 그걸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면 된다는 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년법 덕분에 자신들의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죄에 대해서 성인보다 경감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소년법입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해 처벌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청소년 범죄가 반복되면서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고 형사책임 나이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소년 재판을 담당한 천종호 판사는 소년법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천 판사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시포 처분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요. 흉악범죄의 경우 형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소년 법정에 서는 아이들을 보면 1%가 흉악범죄이지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사건들이라며 언론에 부각되는 흉악사건 중심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소년법 폐지나 개정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원칙은 선도와 교화라는 데 입을 모읍니다. 처벌 이후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화가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청소년 재범률은 40%에 달하고 전과 9범 이상이 전체 재범자의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소년원이 교화의 기능보다 수감과 방출의 기능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어른들과 같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곧 어른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아이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3부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